소리가 들어가서 가운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세게 한번 쳐주세요. 안되니까 한번 주십시오. 세게. 여러분들 옆에 앞뒤 저분들 인사를 나누실까요? 여기 함께 해줘서 행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히 받으세요. 건강히 받으시고요. 제가 두 번째 왔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수를 뵐 때는 미남 교수라고 하는 브랜드명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은 브랜드명이 미디어교육 학과 김동우 교수의 프로페셔널 브랜드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브랜드 가지고 계신가요? 소셜에 브랜드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친구대학의 명함 한 장으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친구대학의 이 명함 외적으로 소셜의 플랫폼에 브랜드 개념을 가지고 계신가 이겁니다. 네. 교수님들, 제가 신한대학에 3년째 있는데요. 네, 학장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유튜브에서 저에게 수익을 줄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2011년에 유튜브가 개통되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학생들의 수업을, 이런 영상의 수업을 어딘가를 좀 플랫폼을 이용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주는 이 개인 교수 이 홈페이지는 영상 하나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어떻게 이 치가 기본의 이 실기가 많은 이 실습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효과적인 실습을 하는가 보다가 유튜브를 알게 됐고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까지 28,000개 이상이 여기에 교육 관련, 수업의 모든 관련 부분이 업로드되면서 이제 정년을 앞둔 저에게 또 다른 수익의 우물을 크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들, 우물 몇 개 가지고 계신가요? 내 삶에 필요한 수익원의 우물입니다. 학교의 우물 하나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 우물을 갖고 계신가요? 네, 이제 대학의 생존이 굉장히 위태위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신부대학에서 정년을 하실 자신이 있으실까요? 한번 그려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신부대학에서 내가 내 전공에서 정년을 할 자신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도 오늘 오프닝에서 함께 내 교직의 후반부까지 그려보는 이런 부분이 세 번째 교수님들과 만날 때, 신정우 교수가 되게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 교직의 후반부에 내 전공 외적의 또 다른 융합의 전공으로 여러 수익을 만들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세 번째 모임을 위해서 제가 철저히 준비해 왔습니다. 괜찮을까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네. 그러면 우리 교수님들 수익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업은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하라고 합니다. 교수의 이야기가 정답이 아닌 세상이에요. 수업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확장되는 수업이 인공지능 시대에서 우리가 함께해야 될 교수법입니다. 교수님들, 제가 그러면 저의 전공이 어떤 전공이죠? 식이공개에서 제가 뭘 들고 왔을까요? 네, 맞추시면 제가 이걸 오늘 선물로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예. 수업은 호기심과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예. 근데 우리의 교수법은, 자, 오늘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건데요? 퍼붓고 마지막에 질문 있나요? 그거 안 됩니다. 이런 교수법을 지금 하고 계시면 우리 신구대학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바꿔야 됩니다. 가감이.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내 교수법이 내 자녀가 와서 들었을 때 아빠 엄마 훌륭한 교수법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교수법으로 서 있는지 한번 잠자답 해보는 것이 오늘 시작점에서 함께해야 될 부분입니다. 스스로 평가를 해봐야 돼요. 이 5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학교 왔는데 올드 버전에 교과서 중심에 미래 이야기는 없고 국가고시 이야기만 하고 라이센스 하나 취득해서 보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 맥락에 제가 뭘 들고 왔을까요? 저의 전공의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제가 드리고 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재수없으면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요. 이게 필수품입니다. 우리 박 교수님 그러시죠? 네. 교수님 치아 좋으신가요? 아, 그럼 이거 하나 드릴게요.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이신데 제가 하나 드릴게요. 저의 이 틀니가 1차와 2차 산업혁명에서의 요구 조건은 입에 잘 맞고 안 빠지고 이쁘면 되는 이러한 틀니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에서의 이 둔갑을 스마트로 둔갑을 시키면 이 틀니가 기막힌 특허 출원으로 특허 취득으로 연결됩니다. 제가 특허가 46개입니다. 교수님들 이제 학생들에게 창의력 얘기하는데요. 정작 교수님의 창의력은 특허 있으신가요? 요즘 학생들 이렇게 반문합니다. 얘들아 창의력 높여야 돼 라고 하면 진짜 교수님의 창의력이 있는지 얘들이 체크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제 말로만 창의력 높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얘들아 내 특허가 연구실에 가면 몇 개 정도 있어. 이럴 때 뭔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 조건에서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 전공 부분을 조금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도 있겠지만 입에 잘 맞고 저작적인 문제 없고 심리적이고 이쁘고 심리적으로 또 안정감 있는 이 틀니가 4차 산업의 스마트 테크노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살아있는 틀니가 됩니다. 혹시 여기에 뭐가 시커멓게 보이나요? 여기에 뭘 저의 특허를 넣었을까요? 네. 오늘 특허도 내고요. 생각을 바꾸자고요. 네. 여기에 시커멓게 좀 보일 거예요. 입속에 들어갔을 때 틀니에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갖다 넣었을까요? 네. 말씀할 때까지 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의 질문은 급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 7초를 못 기다립니다. 그리고 막 얘기합니다. 아니 갑자기 들이대고 생각하라 해놓고 질문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교수의 답변이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의 생각은 무한합니다. 교실에서의 우리 학생들의 무한한 사이코의 생각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의료기사 면허증 하나 가지고 이 불확실한 세상에 여진에 나가서 혹시 내 전공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살아고요? 이제 국시라고 하는 과목을 좀 벗어나자고요. 국시는 기본입니다. 이제 저도 똑같은 치과 교원사지만 여기에 교수님 어떤 특허를 넣었을까요? 네. 말씀할 때까지 들고 있어요. 저작 횟수. 네, 저작 횟수. 저작 횟수.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칩. 네. 밀착도. 압력. 압력. 네, 교환 주기, 수명 주기. 저하고 눈을 비키시죠? 눈을 저랑 같이 봐야 됩니다. 한 분의 학생도요, 한 명의 학생도 눈을 같이 아이 체킹하는 수업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 있을까요? 오염도. 네, 우리 교수님들 말씀 안 하시지만 각자 한두 가지의 지금 아이디어는 있을 겁니다. 수업은 집단지성의 모든 학생들의 생각을 끄집어서 확장시켜주는 것이 수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특허를 냈을까요? 여기 치매 세상입니다. 수명은 늘어났고, 요즘 실종 신고가 및 노인들의 치매 세상에 여기에 스마트폰만 갖다 대면 가족의 이력으로 그냥 연결이 됩니다. 전화도 되고요. 어떤가요? 이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의 이 테크닉은 연결입니다. 초연결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지면 거기에는 데이터가 나오고요. 이 데이터가 석유가 아니고요. 4차 산업의 자원은 연결되어진 부분에서의 데이터가 인공지능이 관리해주는 세상이 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특허 뭘 냈을까요? 네. GPS기입니다. 네.
블루투스. 네. 아마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요, 시장 바닥이 됩니다. 아이디어 때문에 시끄러운 수업이 됩니다. 교수님들 수업이 정적의 수업인가요? 시장 바닥 같은 수업인가요?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수업은 내 혼자 떠들고 있는 강연자인지 아니면 학생들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이러한 수업인지 한번 자문자답 해보시라 이겁니다. 수업은 학생들의 무한한 창의력을 계속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원동력을 부여해 주는 것이 지금의 교수자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칩은 입속에 끼워짐으로 인해서 음식물의 섭식 실태 다 체크됩니다. 어떤 음식을 드시는지, 네, 어떤 건강에 나쁜 음식을 드시는지 좋은지 다 체크될까요? 안 될까요? 이 데이터를 건강 관련 쪽에 넘기면 나의 수익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이제 특허 낼 수 있는 비법은 이겁니다. 친구 대학이 취업 잘 되는 대학 이런 슬로건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모든 대학이 제1의 대학이래요. 다 취업 잘 된다고. 이 사기를 치고 있어요. 네. 취업 잘 되는 대학에서 뭘로 바뀌어야 될까요? 창업하는 대학. 창업 잘 되는 대학. 예. 제가 이번에 교수 창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년 3년 남았는데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신한대학에서 33년 동안 모두 모았던 역량을 가지고 이번 벤처 창업, 즉 교수 창업으로 또 다른 수익원을 들고 정년을 준비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 교수님들 특허는 불편함에서 시작합니다. 불편함. 우리 아침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나요? 그 불편함을 짜증스러운 불편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 이게 불편하네? 거기에 개선의 기회를 생각해 본다면 모든 것의 삶이 또 다른 수입원이고 또 다른 삶의 원동력이 되고요. 또 다른 삶의 창의력으로 내 삶이 지치지 않고 무한하게 액션으로 넘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조건으로 가지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제 특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요. 친구 대학 정문 앞에서요. 못 찾아서 흰 지팡이를 짚고 선글라스를 쓰고 길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이 시각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죠. 저의 시각의 어려움을 우리 교수님들, 이 불편한 시각인의 이 어려움을 교수님들의 무한한 창의력으로 오늘 특허 한번 출연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현재 이 시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의 전공은 치과 보철 전공입니다. 예, 저는 전문학사 출신입니다. 지금 대학이 모교입니다. 예, 29의 교수가 됐고요. 전공이 너무 많습니다. 왜요? 그 학벌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 전공을 하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 융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굉장히 월등합니다. 이제 학문의 깊이가 의미가 없습니다. 대학에서 여러 업무를 파보게끔 준비시켜주는 저의 시각장애인의 어려움 한번 풀어주실까요? 네. 혹시 저의 특허와 관련 없는 부분은 절대 손대지 않고요. 예, 저의 전담 변리사와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 여기 팁 하나 드릴게요. 제가 치과 보철 쪽에서의 특허는 12개 정도고요. 나머지는 다 스마트 인공지능 관련이에요. 이건 누가 특허 내줬을까요? 30개만 잡아도 300만 원씩에 9천만 원을 누가 내주고 있을까요? 학교의 산단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학교 월급 적다고 하지 마시고요. 학교의 이런 부분을 여기 내 삶의 원동력으로 바꿔보는 것도 어떨까요? 학교는 재정적으로 이제 교수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없는 조건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의 브랜드 최고 아니겠습니까? 교수의 브랜드가 이 최고인 부분에 학교에 하는 것을 약간 벗어나서 융합의 전공으로 이 친구 대학을 내 삶의 생존과 함께 원동력으로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러한 세상의 사회공헌자의 이런 입장이지 않을까. 교수님들, 예, 어떤 특허 한번 주실까요? 저희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찾아가야 되는데 국제관을 찾아가야 되는데 예, 제가 안 됩니다. 예. 한번 단기를 학습해서 다음에 갈 때 말로
한 번 얘한테 학습을 시켜서 기계학습을 시켜서 다음번에 갈 때는 쉽게 갈 수 있게끔. 네, 좋습니다. 인공지능이 지금 서포트하고 있죠. 예, 또요. 말씀 안 하시면 우리 유재석 선생님에게 제가 여쭤도 봅니다. 교수님들 아이들 내셔야 돼요. 이제 모든 삶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도 바꿔야 되고요. 아, 교수 힘들어. 이게 아니에요. 교수같이 좋은 직업이 어디 있어요? 교수같이. 네? 자동항법 기능과 그쪽 전문이세요? 자동항법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비게이션. 네, 내비게이션이 들어왔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이치에 안내도를 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들어왔어요. 혼자 이렇게 아이디어 가면 어렵습니다. 학생들끼리 오늘 우리 학생들 이거 한번 어떻게 개발해 주면 좋겠냐면 교실이 뜨거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해결 방법보다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해결의 이 특허법은 너무나 무한하고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교수의 이야기를 거기다 얹히면 안 되는 거예요. 얘들아, 그거 안 될 것 같은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얘기를 얹히면 우리 애들은 오리가 되는 겁니다. 대학에 와서 자기 창의력을 차단되어지는 거예요. 어쩜 그런 생각을 했니? 어쩜 그런 생각을 했니? 라고 계속적으로 생각의 범위를 넓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특허는 대체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안경,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초소형 카메라를 달고요. 우리 교수님 말씀드렸던 내비게이션에 이어폰에 길을 듣고 지팡이로 마음대로 찾아다니는 가족들과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까지 체크되어지는 부분을 제가 기술의 전에서 지금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의 전공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치과 보철 전공이지 않습니까? 교수님들 이제는 내 전공, 네 전공이 없습니다. 무한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리드하는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년부터 서울대학이 학과 없이 입학합니다. 무슨 학과 이거 없습니다. 뭐 학과로 들어와서요? 거기서 자기 전공에 맞는 걸 찾아서 나가는 이 융합의 전공에 아직 우리 전문대학과 이 의료기사 이쪽은 내 전공, 내 과목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프닝에서 함께 해봐야 될 부분이다. 이거 괜찮은가요? 예, 제가 오프닝에서 교수님들 마음을 움직이고 있나요? 예, 강연은 지식의 전수가 아니고요. 참여자분들의 뭔가 삶을 위한 마음의 움직임이 성공적인 강연이라고 합니다. 움직이고 있나요? 아, 움직이고 있나요? 다시 할까요? 처음부터요? 이 원동력을 가지고요. 3회째 끝날 때 제가 신종훈 교수가 다음에는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거냐. 남의 이 콘텐츠가 아니고요. 출판사에서 준 이런 PPT가 아니고요. 얘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컨셉의 이 발표 자료를 만들고 저작권에 관련 없이 그리고 마지막에 플립트 러닝에 제가 원조 교수입니다. 예. 글로벌로 원조 교수입니다. 11년 동안 7만 5천 개의 저의 카페에 실제 수업 사례가 그대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마지막에 교수님들 나의 교수법 한번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교수님들 혹시 정년 앞둔 교수님들 계시면 실례된 말씀인데요. 이 말씀만 하고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정년을 앞둔 교수님들이 우울하다고 합니다. 왜 우울할까요? 네, 왜 우울할까요? 저도 정년 앞두고 있는데 우울하지 않습니다. 너무 바빠요. 저는 우울하지 않아요. 왜 정년을 앞둔 교수님이 우울할까요? 교수님? 될 것 같아요. 네?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너무 좋고요. 네. 요즘 정년 앞둔 교수님들이 정년 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분과 준비되어 있지 않는 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연구실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던 교과서를 설한 마음으로 학교 도서관에 전화했습니다. 전화하니까 사사 선생님이 아이 교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씀을 들을 거라고 했는데 전화하니까 사사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교수님 죄송한데요. 최근 3개월 이내 책 예로는 받지가 않는데요. 여기서 무너지고요. 그래도 연구실을 책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모님에게 전화합니다. 여보 이 책 어떻게 할까?
사모님이 한 권도 못 가져게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학교 폐품업체에 전화했더니 폐품업체 사장님이 교수님 죄송한데요. 가져다 주면 3,000원 주겠습니다. 홀몸으로 30년 이상의 교직에서 홀몸으로 떠나는 나의 이 허전함. 그러나 이제 소셜이라고 하는 세상에 수업의 모든 콘텐츠를 이러한 플랫폼에 올림으로 인해서 교직 이후에서의 삶도 같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교수님들 인공지능의 기반 하이브리드 교수법 교수님들 혹시 시험 아직도 최저고사 보시나요?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도 종이 한 장 나눠주고 거기다 뭘 쓰라 해가지고 들고 와서 채점하고 공부 잘했다 못했다 성적 주고 계시나요? 이거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스마트한 세상에 언제까지 종이에 그것다 몇 자 써서 교수가 앉아서 틀렸다 맞았다 점수 넣고 뭐 공부 잘하고 그거 좀 틀리면 공부 못한다고 낙인을 찍을 건가요? 우리는 혁신할 게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 교수법의 이 교육 환경이 제일 늦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교실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제일 좋아할까요? 네. 혹시 교수님들 수업 나가실 때 학생들이 박수 치시나요? 아니면 교수님 정말 오늘 빨리 끝내주세요 라는 얘기를 듣고 있나요? 깜짝하게 해봐야 돼. 오늘 내 수업이 파티같이 준비해서 학생 자녀자들이 열광하고 교수님 오늘 뭔가 너무너무 얻어가는 게 많아요 라고 합니까? 아니면 네 교수님 수고했어요. 다음 주에 뭐뭐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시나요? 어떤 수업을 좋아할까요? 세 가지의 영상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 자녀의 아버지가 내 자녀에게 보내는 눈높이의 모든 사람, 똑같은 사람, 내 교실에 들어와 있는 모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수업을 하고 계시는지. 네, 이게 첫 번째고요. 또 뭐죠? 아직 언어 발달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애들이 뭔가 제스처로 재밌게 소통을 합니다. 교수님들 교실에 소통하고 계신가요? 학생들하고 라이브한 소통 수업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애들이 꿈쩍도 못하고 교수님 얼굴만 쳐다보고 말만 듣고 가나요? 이 맥락에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수업 들으러 왔다 그러면 혼냅니다. 강의 들으러 왔다 수업 들으러 왔다 그러려면 인강으로 내가 보내주겠다. 수업은 듣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것이다. 바꿔야 됩니다. 수업은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참여해서 얻어가는 것이지 무슨 교수님 얘기 들으러 오는 세상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뭘까요? 교실이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수업입니다. 웃음이 넘쳐야 돼요. 그래야 여기 브레인이 열리고요. 창의력이 열리고 교실이 행복하죠. 네, 제가 웃음 치료가입니다. 네, 수업을 위해서 웃음 치료가 자격증도 땄고요. 모노드라마 자격증도 2년 동안 공부하면서 어떤 수업이 되더라도 거기에 말리지 않고 수업 재밌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 한번 웃어볼까요? 같이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웃어야죠. 시작! 웃지 않으신 교수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같이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혹시 지각하는 학생들 째려보지 마시고요. 앞에 와서 박장대소하고 듣게 들어가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 안에도 뛰어왔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보고 앉으면 그 수업 될까요? 안 될까요? 어찌됐든 수업은 눈높이의 사랑과 그리고 상호작용의 이 소통과 그리고 창의력을 지혜를 더욱더 활용할 수 있는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수업이 우리 모든 교수님들의 수업이 내일부터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웃음치료사 자격증을 따라갔더니요. 무슨 비법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비법이 없고요. 그냥 웃으래요. 평생 웃음을 2박 3일 동안 68만 원에 못 봤습니다. 아니 그런 자격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제 삶이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네. 굉장히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네. 이한일이라고 하는 사자성어 간단히 끄집어내는데요. 교수님들 코로나 상황에 어떤 것을 준비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위기 상황에서 위기로만 지나가신 분들이 대만이에요. 이 코로나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코로나 3년에 어떤 기회를 얻어냈느냐 이겁니다.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이 보건학, 재료공학 외로 교직을 조금 앞서고 있는데 교육을 흔들면서 교육에 이 학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는 19년 때 오케이 이 상황이면 내가 부족한 교육학 박사과정을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수료했고요. 지금 논문 쓰고 있습니다. 이 교육학 박사의 이 논문은 제가 어디에 쓰려고 할까요? 지금 교직의 후반부에 앞으로 정년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 자문자다 해보실까요? 나는 이 코로나 상황에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 기회를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이제는 스스로 내 생존을 위해서 만들고 준비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자, 교수직의 철밥통 이미 클릭했고요. 제가 29의 교수가 되면서 치과 보철 제공만큼은 평생 동안 철밥통을 유지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15년 전쯤에 많은 치과 보철을 한국에 도입했는데요. 디지털 이 시스템을 제가 미국에 6개월 연수 가서 한국에 도입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이빨만큼은 후광의 다양성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데 기계를 한다고? 제가 도입해놓고 고민에 빠졌던 것이 지금 스마트 교수법의 틈새를 본 겁니다. 아 그렇다면 교직에서 내가 학벌은 전문학사지만 열심히 이 교수법을 이 스마트로 연결하면 그 틈새로 내가 교수님 앞에 설겠다라는 미래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던 부분이 400개 대학을 돌고 있는 저의 모습입니다. 교수님들 미래 잘 보셔야 되고요. 보시고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요.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자, 너무나 많이 들었던 4차 산업혁명 간단하게 요 카멜레온도 살무리에서 하루에 피부색을 수십 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교육은 내 교실은 변화의 물결이 아직도 없습니다. 여기에 수학회장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예, 이제 세상은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구대학의 현재의 리얼한 특성화가 뭘까요?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신구대학이 이 불확실한 세상에 똑같은 독일 대학의 다른 대학의 이 보건반이 아니고요. 신구대학만의 어떤 특성화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보건대학 학장으로서 지금 마이크로 디그리를 전공 라이센스 옆에다가 4차 산업학의 주도적인 기술을 다 붙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빠른 물고기입니다. 느린 물고기, 잡아먹는 세상. 여기에서 우리가 생존은 빠른 시대의 변화 흐름성을 미리 짚어보고요. 학생들 준비시켜서 내일 보낼 때 신구대학이 살고 거기에 구성원에 내 교수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뷰카 시대입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의 앞자만 따서 뷰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일어난다 그랬고 10년 후에 뭐 세계 그런데 지금은 서점에 아무리 가르쳐줘도 미래에 대한 예측의 책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네, 이런 불확실한 세상에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수님들의 모습이 그 교실의 환경이 미래지향적인지 국가고시에 묶어져 있고 문제풀이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자문자답 해봐야 됩니다.
한우물 파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한우물 파서 먹고 산다. 예, 거기에 먹고 살았어요. 이제는 한우물의 계피가 아니고요. 전공의 계피 너무 들어가면 안 돼요. 너무 들어가지 말고 옆에 여러 우물을 팔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이 융합의 현재 우리 대학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교수님들 개미형으로 살고 계신가요? 거미형으로 살고 계신가요? 제가 요즘 아침 저녁으로 맨발 걷기를 하루 3만 보 이상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건강합니다. 이 열이 나서 못 살습니다. 맨발 걷기 한번 해보십시오. 돈 들지 않고요. 아침은 생각 열기 하고요. 저녁은 하루 생각 정리할 수 있는 맨발 걷기요.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 여기에 산책하면서 주로 제 눈에 들어온 이 거미줄을 제가 스마트폰을 찍고 집에 와서 확대를 해보는데요. 거미줄의 다양성. 어떤 거미줄은 먹이감이 없는 거미줄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미줄은 먹이감이 하나도 없는 거미줄의 형태를 보고 이유가 뭘까? 교수님들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어떤 거미줄은 먹이감이 넘쳐 달려있고요. 어떤 거미줄은 깨끗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네? 위치가 이체. 예. 바람의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의 영향. 네. 한번 잠시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스피커의 용량이 최대돼서요. 이 영상도 인공지능 템플릿에서 원고만 넣어주면요. 뒤에 이미지, 영상, 나레이션 모든 것이 저작권 없이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 곧바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교수의 음성으로 PPT 발표하실 건가요? 임팩트 있는 부분은 교수님의 음성으로 나레이션 할 수도 있고요. 인공지능의 이런 나레이션으로 임팩트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거미가 잘 먹고 살 수 있는 방법 방향성입니다. 먹이가 날라와서 걸릴 수 있는 그 방향성의 거미줄을 찾기 때문에 포식자의 거미가 있는가 하면요. 방향성을 모르고 엉뚱한데 거미를 쳐봐야 한 마리도 안 걸린다고 합니다. 교수님들
현재 우리 학생들에게 이 방향성에, 이 불확실한 국가의 미래 세상에 방향성에 맞는 학습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방향성에, 미래 흐름성에 교수님의 지수가 얼마나 높은지요. 그 지수에 따라서 우리 교실에 들어와 있는 우리 애들의 미래 주소까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얘기는 굉장히 무겁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어떠신가요? 나는 미래에 대해서 잘 몰라. 교과서가 중요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아직도 대학은요, 교과목 편성한다면 네 과목 하고 있습니다. 20년, 30년에 맡았는 과목을 정렬할 때까지 하려고 해요. 그럼 무슨 일이에요? 싸움이 납니다. 내 과목 손대지 말라고. 이제는 과목 다 엎어야 돼요. 새로운 과목을 다 짜야 됩니다. 아니 30년, 40년의 교과목을 정렬할 때까지 읊고 간다면 불행하지 않을까요? 교수님들, 우리 학생들의 이 불확실한 미래에 거미줄을 방향성에 맞게 잘 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래의 흐름성을 미리 인지하고 그것을 교실에서 뻥뻥 터뜨려야 됩니다. 교수님들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물고기 낚아주지 말고 낚는 법을 가르쳐야 돼. 맞습니까? 이제 아닙니다. 낚는 법은 당연히 교육에서 테크닉으로 가르쳐야 되고요.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 지점을, 미래의 흐름성을, 지점을 알려주는 것이 수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물고기 아무리 낚는 법 가르쳐야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헛낚시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교수님들의 수업이 물고기 낚는 법과 물고기가 어디에 많이 있는지를 함께하는 수업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교수님들 에듀케이션 4.0에 와 있는데요. 혹시 나는 수업이 몇 점명에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4.0은 AI 및 기계학습과 같은 기술을 맞춤학습, 개별학습을 위한 학습 계획을 개인화시켜줍니다. 맞춤학습의 개인학습이에요. 교사는 무슨 역할이라고요? 티처, 가르쳐주는 사람 아니에요. 교수가 뭘 가르쳐줘요? 이 불확실한 미래에 자기 셀프 리더십에 의해서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는 플립트 러닝으로 개인화 학습을 해서 뒤에 졸업자로 서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교육학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전두희 교수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뜨끔했어요. 박사과정 공부하면서요. 전두희 교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가르친 그대로 오늘도 가르친 건 학생들의 미래를 빼앗는 짓이다. 혹시 교수님들 내가 예전에 대학에서 공부했던 학습했던 그 방법으로 지금 교실에서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문구를 바꿔봤어요. 교수님들도 한번 자기 문구 한번 바꿔보실까요? 네. 과거에 신종우 교수가 공부한 방식대로 오늘도 공부하라고 하는 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고 짓밟는 것이다.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코로나19 이전의 교수법으로 지금 똑같은 티칭 메소드로 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학생들의 미래는 없는 것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닐 겁니다. 오늘 이런 부분을 뭔가 혁신하기 위해서 이 바쁘신 와중에 함께 하신 거라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철저히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 신구대학 학생들은 동기후반에 셀프학습 잘 하시나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요. 레포트 뭐 땅땅 이거 해와. 우리 애들이 하나요? 여기는 동기후반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동기후반이요? 사이트에 SNS로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이죠. 지적적으로 뭐 해와 우리 애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수님들 보세요. 말을 강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내가 강의는 잘할 수 있어도 말을 억지로 물을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만 가르치기만 하면 우리 애들은 공부를 잘할까요?
여기는 동기가 있어요. 특히 이 의료기사 쪽에 우리 학생들은 더욱더 셀프 리더십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교수가 사이드에서 지속적으로 보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동기 부분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의 발달장애 있는 어린이니까요. 전공하고의 소통인데요. 전공이 지속적으로 사랑을 보냅니다. 네. 근데 이 발달의 어려움이 있는 이 어린이가 쉽게 경공의 이 구애를 받아주지 못합니다. 그래도 경공이 끝까지 박수 주시죠. 이분이 나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교실의 환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한 명의 신구대학 학생이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재학생 충원율이 학교에 생존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냥 휴학처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한 명이라도 우리과에 왔다면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줘서 한 명이라도 중도 탈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중도 탈락이 나의 생존이고 대학의 생존이고 하는데 몇 마디 물어보고 사인해 주면 될까요? 끝까지 걔의 특성에 맞게끔 걔의 특성을 찾아서 신구대학에서 사회공헌자로 기여해야 되죠. 그러면 신구대학에 온 모든 학생들의 천재성 잠깐 보여볼까요? 아인슈타인이 무슨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은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물고기 보고 나무를 못한다고 하거나 원숭이 보고 수영을 못한다고 하는 이런 편협적인 관점이 교실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치과 보철기공은요. 손재주 없는 학생은 공부 못한 학생을 낙인을 했어요. 지금은 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손재주 없는 것이 치과 기공이 나가야 될 길이다. 손재주 있는 놈은 테크니션이 되는 거고 손재주 없는 놈은 공학자가 되는 것이다. 어느 한 전공에 뭐 부족하다고 공부 못한다고 낙인 찍으면 될까요? 그 특성에 맞게 현재 그 모든 거에 맞게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도전 골드벨입니다. 세상에 국가 공영방송에서 아직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몇 번 눌러보면 나오는 정답을 암기식의 수업을 아직도 국영방송에서 떳떳하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초라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교육에 헌신적도 했지만 이제는 토론의 장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이겁니다. 10명씩 묶어놓고 세상 바쁠 주제 하나 주고 1시간 후에 끄집어내서 이러한 토론의 집단지성의 도전 골든벨이 더 확대되기를 소망한다 이겁니다. 저의 별명이 아이론더 교수입니다.
이남 교수가 있고요. 네, 미래 교육학자가 있고요. 근데 학생들이 요즘 저에게 부르는 별명이 아이돌 교수. 왜 교수는 그렇게 할까요? 왜 아이돌이라고 할까요? 교수가 학생들이 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질문이 중요하다고 제가 매 시간 질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짜증이 나는지요. 질문 있어요. 하면 들어보면요. 인터넷에 있는 걸 질문하고 있어요. 아이고, 교수님들 질문이라고 해서 질문 같은 걸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좀 더 창의력 있는 질문을 끄집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애들은 질문하러 가니까요. 까닥까닥 몇 번을 알 수 있는 것을 질문이라고 도전 골든벨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 이거. 아이들 노합니다. 다시 가서 생각해보고 잠자다 보고 안 되면 옆 친구랑 묻는 데 가져와봐. 가져오면 그때 제가 들어보고 어쩜 이렇게 좋은 생각을 했니? 내 생각은 이런 건데 내 생각 이거야가 아니고요. 내 생각도 이런데 하고 얘들이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의 제 닉네임이 아이덤머 교수입니다. 교수님들 질문의 범위인데요. 그럼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던지는 질문의 패턴을 뭘로 바꿔야 될까요? 이해되니? 알겠니? 이제 그만해야 돼요. 이게 폐쇄형 질문입니다. 이해되니? 알겠니? 그래 다음 가자. 이러지 마시고요. 개방형 질문도 여기까지 이해되는 것을 스마트폰을 꺼내서 얼굴 녹화해서 발표해봐. 저의 수업이 다 그런 겁니다. 네, 모든 질문의 답변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켜놓고 녹화해서 그날 저한테 다 올려줘야지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교수님들의 수업에 무한한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개방형의 질문. 뭐 먹었니? 밥 먹었니? 안 먹었니? 이런 질문 그만하고요. 점심 뭐 먹었는데 그렇게 행복해 보여? 이러한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는, 스토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이러한 개방형의 질문이 수업에 더욱 확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연구실입니다. 네. 저는 연구실이 2개입니다. 여기가 제 연구실이고요. 그 옆에 K에듀 연구소를 학교에 서랍을 해줘서요. 거기에 가상 스튜디오까지 다시 쓰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저의 문패에 뭐가 하나 더 걸리냐면요. 지금 교수 작업하는 미래융합교육연구소가 문패에 또 하나 걸립니다. 3D 프린팅 제가 치과 버철 전문 교수가 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치과에 관련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나의 아이디어를 세상에 없는 나의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이 바텀이 3D 프린터예요. 예. 그리고 특허 많이 걸려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1학년 때 저 방에 들어옵니다. 연답하러. 얘들이 무슨 질문 할까요? 교수님 저건 뭐예요? 특허야. 어떻게 하면 특허를 내요? 네, 우리 신한대학 치료공과에 자랐는데 테크니션이 되는 게 아니고 공학자가 되기 위해서 온 거야. 열심히 한번 해보자. 얘들이 동규발로 굉장히 부풀어서 갑니다. 이제 명문대학의 이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느 대학에 어느 교수를 만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 교수님들 자녀분들 어느 대학에 보내실 건가요? 스카이대학 보내실 건가요? 아니면 어느 대학에 어느 교수님이 좋아서 그 교수님한테 인터뷰를 하실 건가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많은 자녀의 학부형의 자녀들이 신구 대학에 나를 찾아오는 이런 교수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교시에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신구대학에 어떤 인재를 키우고 싶으신가요? 서로 자문자가 해봐야 됩니다. 우리 신구대학에 들어와 있는 이 유능한 애들, 이 불확실한 세상에 거미줄의 방향성을 잘 칠 수 있게끔 어떤 인재를 만들어낼 것인가.
수업 외적으로 학생들과 면담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학교에 어쩔 수 없는 면담으로 끝내고 있나요? 아니면 깊이 있는 면담을 하고 계신가요? 내 자녀가 어느 대학에 갔을 때 어느 교수님과의 인생을 놓고 입학할 수 있는 교수로 서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에 21세기가 원하는 유능한 인재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업체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만 연구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달달 외우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재는 기업체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세상이 바뀌었는데 뭘까요?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서요.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 능력이 21세기의 인재였다 이겁니다. 주어진 문제 풀이하러 온 거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학습의 기반을 가지고 너가 보는 세상의 이 불합리한 좋지 못하는 이러한 불편한 부분에 너의 아이디어로 사회 공헌자의 입장으로 풀 수 있는 이러한 핵심 인재가 우리 신주대학의 모든 학생에게 함께 하는데 그 주춧돌이 오늘 우리 교수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잠시 10분 쉬었다가요. 이제 소통에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신종 교수가 어떤 수업을 할 것인지 잠깐 이 교시에 소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